그날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순간이 떠오르며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요. 며느리는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던 날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모습,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그 모습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전에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음식도 서툴다면서 끝까지 옆에 붙어서 배우려고 했고,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어머니,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서 일을 뺏어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아들과 며느리가 문제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제 전화를 조금 늦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몇 번을 더 울려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보다 문자로 답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문장이 점점 짧아지고 점점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하면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쁘다, 정리가 안 됐다, 몸이 안 좋다. 그럴 때마다 괜히 제가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괜찮다, 그냥 잠깐 들렀다 라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잠깐 침묵하더니 조금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집에 가겠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화를 하면 엄마, 뭐해? 이렇게 먼저 웃으면서 받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네, 엄마. 짧게 대답하고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얘기를 꺼내면 조금 어색하게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요즘 일이 많대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더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기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아들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오늘은 집에서 쉴게요. 라고 말했을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저 괜한 기분일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선택이 이렇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해서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늘 듣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말을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쉰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남은 반찬을 꺼내고 다시 넣고 쓸데없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생각은 그 집에 가 있었습니다. 괜히 그런 거겠지. 몇 번이나 스스로를 설득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늦게 받던 모습, 제 오지 말라고 하던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대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 순간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 가방도 없이 그대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층수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 아무 일도 아니면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괜히 의심한 게 된다면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도 조용했고 집 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TV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를 누르면 모든 게 확인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사람이 있는 기척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 사이로 또 하나의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게 속삭잇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손이 문고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상태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지막 한 번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 하나를 열면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숨소리, 그리고 분명히 두 사람의 기척.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방 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두웠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시야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단순히 가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바로 앞에서 몸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마치 오래된 사이인 것처럼 너무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장면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에서 쿵쿵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짝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너무도 평소와 똑같아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이미 제가 모르는 일이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입을 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너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건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장면이 현실이라는 것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봤을 때의 놀람이 아니라 이미 정리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사람의 얼굴처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이 집 안에 여러 번 드나들었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들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늦게 받더니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던 날들, 아들의 어색한 말투,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걸.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붙어버린 것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명일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미 다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로 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 방 안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오는 동안 발걸음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문을 나서고 복도로 나왔을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가슴이 갑자기 크게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눈도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디를 지나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그 장면만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눈을 마주쳤던 순간,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그 말,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다는 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평범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일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응, 잘 지낸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그 선택 하나가 이 가족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장면은 없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문을 열던 순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보이던 장면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과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그 말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 서면 다시 그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평생 모른 척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